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오늘 워싱턴주 시애틀 항소법원에서 또 제동에 걸렸습니다. 전 FBI 국장 코미의 폭로 이후 미국인들은 26%가 트럼프를, 46%가 코미의 말을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움직임이 둔화됐지만 반면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는 대폭 앞당겨졌습니다. 제19회 미주 한인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뉴욕과 뉴저지 선수단이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토요일 티넥 메리엇 호텔에서는 버겐 카운티 홈 오너십 페어가 열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오늘 워싱턴주 시애틀 항소법원에서 또 제동에 걸렸습니다. 국익훼손과 이민법 위반이 이유입니다. 다만 헌법 위반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이 또다시 연방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제9 연방 항소법원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 효력을 중단한 하급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적에 따라 사람들을 차별함으로써 미국 이민법을 위반했고 관련자들의 입국을 지연함으로써 국익을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행정명령이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의 제4 연방 항소법원도 수정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 중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는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항소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정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인들의 생각과 행동도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코미의 폭로 이후 미국인들은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할까요? 10일 온라인 매체 허핑턴 포스트는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와 함께 1,000명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코미 전 국장 중 누가 더 정직하고 믿을만하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26%는 트럼프 대통령을, 46%는 코미 전 국장을 꼽았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28%였습니다. 지난 8일 코미 전 국장의 성문의 증언이 끝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성서약 요구와 수사 중단 압력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이를 100% 선서한 상태에서 증언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응답자의 50%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미 전 국장에게 충성서약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보았으며 반대 의견은 15%,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3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코미의 충성서약 증언을 믿는 응답자 중 71%는 이를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사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42%가 그렇다, 28%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코미 전 국장 해임에 대해서도 잘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은 45%, 잘했다는 의견은 28%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이 같은 답변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족이민이 소폭 진전했고 1, 4순위는 동결됐습니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는 2달 가까이 앞당겨졌습니다. 국무부가 9일 발표한 2017년 7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는 지난달보다 무려 7주 반이나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2A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5년 8월 15일에서 2015년 9월 8일로 3주가 앞당겨졌으며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인 2B순위도 2010년 11월 1일로 지난달 2010년 10월 22일보다 2주가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민 1순위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0년 12월 22일로 지난달과 같았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2005년 7월 8일로 지난달보다 일주일가량 빨라졌지만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인 4순위는 2004년 5월 8일로 4개월째 제자리 걸음을 유지했습니다. 가족이민의 서류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지난달과 같았으며
있으며 1순위는 2011년 7월 22일, 2A 순위는 2016년 4월 8일, 2B 순위는 2011년 9월 1일, 그리고 3순위는 2005년 12월 1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이민은 3순위를 제외하고 1, 2, 4, 5순위 모두에서 비자 발급 우선 일자가 오픈 상태를 나타냈습니다. 취업 이민의 서류 접수 가능 일자 역시 모든 순위에서 오픈됐습니다. 제19회 미주 한인 체육대회가 오는 15일부터 텍사스 댈러스에서 열립니다. 뉴욕, 뉴저지 선수단이 잇따라 출정식을 갖고 필승을 다짐했습니다. 뉴저지 대한체육회는 지난 10일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체육회 임원진과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회 댈러스 미주 한인 체육대회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 뉴저지 체육회는 태권도, 수영, 탁구 등 총 6개 종목에 42명의 선수단과 임원 6명, 참관인 5명 등 총 53명을 파견합니다. 서승철 뉴저지 대한체육회 회장은 선수들이 이번 체전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좋은 성적을 거두고 부상 없이 대회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게 무슨 프로페셔널하는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각 대회 지혜를 지역을 대표해서 하는 선수들끼리 우위를 증진하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상 없이 열심히 자기 있는 기량을 최대로 발휘하는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대회를 치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뉴욕 대한체육회도 지난 9일 저녁 플러싱 금광산 연회장에서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습니다. 뉴욕 체육회는 18개 종목에 224명의 선수와 임직원을 파견해 종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제19회 미주 한인 체육대회는 오는 15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주말 저소득 가정의 주택 구입을 돕는 행사가 버겐 카운티에서 열렸습니다. 비영리 공정주택그룹, 은행, 부동산 업체 등 40여 단체가 참여해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티넥 메리엇 호텔에서 열린 제21회 버겐 카운티 홈 오너십 페어. 버겐 카운티에서 제공하는 아메리칸 드림 프로그램은 주택 구매 시 카운티에서 다운 페이먼트 최대 4만 불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은행과 상담을 통해 나머지 비용을 파이낸싱 받는 주택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21회째예요, 행사가. 21회째인데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겐 카운티에서 이 하는 목적은 로우 인컴 패밀리가 집을 사고 싶은데 그 다운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됐을 때 도움받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번 프로그램은 버겐 카운티에 거주 중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전에 주택을 소유해 본 적이 없으며 가족 총소득이 미국 평균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올해로 21회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5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해 주택 마련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았지만 한인들의 참여는 저조했습니다. 매년 할 것 같은데 계속 홍보하고 많이 오면은 집 사는 것도 수월하고 모기지 그런 것도 아주 프로그램 좋은 게 많으니까 앞으로 한국 사람들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버겐 카운티의 주택 구입 지원 프로그램은 버겐 카운티 홈 오너십 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설명받을 수 있으며 한국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62세 이상 소비자의 골칫거리는 무엇일까요? 특히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모기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에서 17년 4월까지 지난 6년간 소비자 재정보호국에 접수된 민원은 총 116만 3,200여 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는 62세 이상 노년층의 민원으로 파악됐습니다. 노년층의 골머리를 아프게 하는 민원 중 1위는 모기지 관련 민원으로 전체 26%인 26,45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다음은 채권 추심 25,561건, 크레딧카드 14,430건,
크레딧 리포트 13,798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기지 관련 민원 중에서는 40%가 융자 재조정이나 압류 등의 문제였고 39%는 론 서비스나 페이먼트, 에스크로 계좌와 관련된 민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모기지를 재융자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거나 재산세나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과태료 등 각종 부가 수수료 등을 물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크레딧 카드와 관련해서 카드 회사의 청구서 등에 대한 불만이 전체의 19%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신분 도용 등의 문제, 부당한 수수료 부과 등은 각각 10%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최근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분 도용 범죄나 금융 사기가 증가하면서 은행 계좌 관리에 대한 민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뉴저지 물가도 비싸지만 주거비는 더 큰 부담입니다. 뉴욕, 뉴저지주에서 투베드룸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2배가 넘게 벌어도 살까 말까입니다. 뉴욕, 뉴저지주의 소득 대비 렌트 부담률은 전국에서도 최상위권입니다. 비영리 단체 전국 저소득층 주택연합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전국 렌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투베드룸을 렌트하기 위해선 시간당 최소 28.08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수입은 58,409달러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시장 렌트를 기준으로 가구당 연소득의 30% 미만을 주거비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산출되는 최저소득입니다. 뉴저지주의 공정시장 렌트 1,420달러인 투베드룸 렌트에 필요한 최저시급은 27.31달러, 연소득은 56,810달러로 나타났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 필요한 최저시급은 전국 5위, 전국 7위로 높았지만 뉴욕과 뉴저지주 세입자들의 지난해 평균 시급은 각각 23.98달러와 17.86달러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주 나소 서포 카운티가 시간당 36.12달러를 벌어야 1,878달러인 투베드룸에 거주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돼 주에서 가장 렌트 부담이 큰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퀸즈, 맨해튼을 포함한 뉴욕시의 경우 투베드룸 거주에 필요한 시급은 31.48달러로 조사됐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미들섹스, 서머셋, 헌터던 카운티의 렌트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쿨존 감시 카메라가 학교 주변 안전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시 카메라 설치 후 학교 주변 과속 운전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학교 주변의 과속 운전이 최근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감시 카메라 작동 허용 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4에서 16년 스쿨존 내에서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15% 줄었으며 특히 과속 운전은 63%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총 140개 스쿨존에서 감시 카메라를 이용해 과속 운전자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과속 카메라 설치 이전인 2011에서 13년 3년간의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7,980건으로 나타났는데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후 3년간은 7,361건으로 7.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상자 발생 사고도 2,597건에서 2,213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추돌사고 부상은 1,914건에서 1,665건으로 13% 줄어들었으며 보행자 사고도 541건에서 23.3% 줄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현행법에 의하면 감시 카메라를 이용한 과속 단속은 수업일에 학교 오픈 시간부터 문을 닫는 시간까지 그리고 학교 건물 내에서 진행되는 특별활동 시작 전 30분부터 종료 후 30분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감시 카메라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단속 허용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 꼭 그럴까요? 크레딧 신용 기록이 나쁘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거나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죠. 종업원 채용 과정에서 크레딧 기록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앞으로 뉴욕주 고용주들은 구직 지원자의 신용 기록을 조회할 수 없게 됩니다. 주 상원에 상정된 종업원 크레딧 기록 조회 금지 법안은 사업주가 종업원을 채용할 때 해당 종업원의 크레딧 리포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이미 채용된 종업원의 경우에도 승진이나 해고, 징계, 보상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크레딧 리포트를 요구하거나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안은 고용주와 각종 노동단체, 취업 에이전시 등에 적용되며 크레딧 리포트를 요구하거나 조회할 경우 불법 차별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정부를 비롯한 시, 타운 정부의 각종 라이센스 발급 과정에서도 신청자의 크레딧 기록을 조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소환장이나 명령, 사법기관의 범죄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 주정부 또는 연방법에 따라 신청자의 크레딧 기록을 조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이 법안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법안은 크레딧 점수가 낮다고 해서 구직자의 자격 수준이 낮다거나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없다는 각종 연구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은퇴연금 플랜 가입자들의 연금 수혜 혜택을 보장하는 새로운 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연방노동국은 은퇴 플랜을 관리하는 브로커나 보험 에이전트 등 재정 자문단들이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신탁 의무법인 피듀시어리 룰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피듀시어리 룰에 따르면 재정 자문단은 은퇴연금 투자자들에게 커미션을 많이 받기 위해 투자 상품을 소개하거나 조언을 해서는 안 되며 모든 관리비와 커미션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투자 권고 시 목표와 대상, 위험성을 정확하게 판단해 공지해야 합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전 행정부는 미국민이 은퇴연금 플랜에 저축하는 비용 상당 부분이 커미션이나 관리비 등으로 빠져나가 가입자들이 손해를 본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제정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규제가 시장 경제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며 법안 시행이 연기돼 왔습니다. 한편 연방노동국은 피듀시어리 룰을 올해까지 반강제적으로 운영한 후 내년부터 의무적인 시행에 돌입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최초로 엔도우 제약의 마약성 진통제가 오남용의 우려로 판매 금지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미 전역 마켓 등에 유통된 엔도우 제약의 오피오이드 진통제인 오파나 ER 제품에 대해 약물 오남용의 우려로 판매를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면밀히 심의한 결과 약품이 주는 혜택에 비해 오남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 내 오이포이드 과다 복용으로 숨진 사망자 수는 지난 2015년 기준으로 4만 명으로 이는 한 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망자 수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제 매달 말 뉴저지주 차량국이 북새통이 되는 문제가 해소될 전망입니다. 9일 크리스틴 뉴저지 주지사의 서명과 함께 뉴저지주 운전면허증 만료일 기준이 운전면허증 소지자의 생일로 변경됐습니다. 이와 함께 차량국 웹사이트를 통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차량 등록증 갱신 등의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발생되는 거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당첨금이 4억 4,780만 달러로 치솟은 파워볼 복권이 캘리포니아주에서 팔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당첨된 파워볼 복권 주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팔린 파워볼 복권은 모두 2억 9,220만 장이며 당첨자는 단 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파워볼 행운의 당첨 번호는 20, 26, 32, 38, 58과 파워볼 번호 3번입니다. 뉴욕주 내 결혼 가능 최저 연령이 17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17세 미만 미성년자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결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8일 뉴욕주 하원은 부모가 동의하고 법원이 허용할 경우 결혼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최저 연령을 현행 14세 이상에서 17세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뉴저지 슈루즈버리와 매너스 관광 등지에서 맹독성 해파리가 출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 보건국에 따르면 만모스 카운티 강변에서 꽃모자 갈퀴손 해파리가 지난해 6월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올해에도 출몰했습니다. 맹독을 갖고 있는 꽃모자 갈퀴손 해파리는 쏘이면 붉은 반점과 함께 붓고 열이 나며 심하면 근육이 마비되거나 호흡 곤란 증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간간히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천둥과 번개를 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2도, 섭씨 33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며 무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